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진 선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몇 번 올려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영상들에 비해 굉장히 좀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어, 좀 이렇게 텐션이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전 비트코인 진 선생이 맞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 건데 오늘 마침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라는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이벤트를 지나왔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데이터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차트 분석까지 진행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트레이딩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JB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JBit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트레이딩뷰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올려드린 아이디어도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로켓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라고 요즘에 말이 많이 나왔었죠. 이더리움 머지가 뭐지? 썰렁했죠. 죄송합니다. 이더리움 머지, 이더리움 머지가 뭘까요? 머지가 뭐지? 이더리움은 원래 POW 방식의, 즉 채굴 방식, 작업 증명이라고 하죠.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POS라고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꾼다. 이게 머지예요, 그냥. 머지 업데이트 어렵게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채굴 코인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꾼다. 채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다시피 이런 것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가격 떡상했었죠. 비트코인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도 POW 즉 작업 증명의 방식입니다. 반감기도 있고 해시레이트도 있고 채굴하는 코인이에요. 근데 이더리움도 원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글씨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키워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오늘 성공적으로 맞춰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한번 보시면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 뭐지? 엄청 기대감이 무성했는데 그렇게 반응이 강하진 않죠. 왜냐? 나스닥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나서 대떡락이 나왔습니다. 진짜 평화롭게 반등을 이어가다 진짜 숏다운 숏이 나왔어요.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개떡 같다. 개떡 같다라는 건데 당연히 개떡 같은 시장에서는 호재가 잘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았다면은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발표가 성공적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됐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개떡 같기 때문에 시장이 개떡 같기 때문에 호재가 잘 안 먹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만한 게 뭐냐? 이더리움이라는 코인 선물 거래되는 거래소 보시면 이게 펀딩비를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USDT 테더페어 거래 바이낸스 거래소 펀딩비를 한번 볼까요? 사이트가 좀 느리네요. 펀딩비 미쳤어요. 마이너스 0.3%. 레버리지 100배 땡기면 증거금이 8시간 동안 8시간에 한 번씩 30%씩
사라집니다. 숏을 잡았을 때 증거금이 8시간에 한 번씩 30%씩 사라져요. 100배를 쳤을 때. 그만큼 숏이 많다. 숏이 롱에게 엄청나게 많은 펀딩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반대로 롱 입장에서는 100배를 치면 8시간에 한 번씩 증거금이 30%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숏 물량이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박살이 난다라고 하면, 즉 숏 커버링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강한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전에 제 트레이딩 뷰에 아이디어를 올려드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저장 안 하고, 이거 뭐 해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맞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랑인가? 아무튼 자, 제가 뭐 본격적으로 8월 27일부터 아이디어를 올려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올려드렸던 게 비트코인 다가올 8월의 끝과 9월의 시작을 준비하며 라고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쇠경 하방 이탈이 나오고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건 쌍바닥 가까운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786과 886 구간, 피보나치 되돌림 786과 886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에디터 주피까지 올라갔으니까 저도 나름 유명인이죠. 그래서 886 구간에 정확히 지지가 나왔고 반등까지 나온 뒤 지금 추세가 꺾이고 이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코멘트를 전해드렸고요. 제 롱 포지션에 대한 인증까지 여러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비트코인 관련 코멘트를 드렸던 게 기다리던 구간에 가까워지다. 제가 보던 구간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는 구간에 정확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디어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 뷰 많이 이용하실 텐데 제이빗 계정 팔로우 하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바닥을 찾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최근에 아이디어를 올렸던 게 있어요. 여기 새로운 바닥을 확인이라고 올려드린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지대를 첫 번째 지지대를 이탈하고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 위로 다시 올라서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호재가 나왔지만 그 호재가 제대로 먹히지 않을 거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더리움이 여기서 와르르 무너질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비트코인이랑 좀 차트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상승에 대해서는 이전 비트코인의 반등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이 잘 따라오질 못했습니다만 하락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강하게 방어가 되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더 빠지더라도 바닥을 다지러 가더라도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상대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방향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의 상승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매수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이 추세를 기준으로 선물 롱 포지션 진입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시장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좀 더 또 이런 지표들 아니면 또 외부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 이거는 미체결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미체결 보시면 BTC, USDT, 테더페어의 바이낸스 거래소 미체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죠 이거? 코인 나날을 아무튼 이 사이트는 광고가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사이트가 좀 버벅거리네요.
왜 안 뜰까요? 이 사이트가 좀 사람을 열받게 하네요. 아무튼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미체결이 중요한 거, 미체결이다라는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죠.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 이거를 보는 이유는 미결제 약정이 뭘까요? 선물거래, 여러분들 선물거래는 뭐 공매수, 공매도 개념이죠. 증거금을 기반으로 실제 매수가 체결이 되고 매도가 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매수는 나중에 싸게 사서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고 그만큼 차익을 얻는 거고 공매도는 지금 이 가격에 아니 나중에 뭐 더 싼 가격에 사줄게 뭐 이런 개념으로 수익을 얻는 거죠. 갑자기 설명드리니까 이거 말이 꼬이네요. 아무튼 이게 실제 매수 매도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포지션을 청산할 때 이게 결제가 됩니다. 결제가 돼요. 그래서 미체결이라고 하면 열려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롱을 들고 계신다 아니면 숏을 들고 계신다. 들고 계시면 그게 미결제 약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쌓였다.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쌓였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떴네요.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즉 열려있는 포지션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 옆에 광고 신경 쓰이네요 정말. 아무튼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쌓여있다는 건 열려있는 포지션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려면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잡히려면 이 미결제 약정이 방향이 나오면서 이것도 왜 안 그려지죠? 좀 사람을 빡치게 해요. 아무튼 미결제 약정이 비트코인의 방향이 나오면서 미결제 약정은 줄어들어야 그 방향대로 추세가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급락의 미체결이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미체결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고 이게 진짜 방향이다라고 아직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미체결이 줄어들면서 방향이 나와야 그 방향대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좀 이른 상황인데 좀 외부적인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보면 제가 또 매크로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이디어 올려드린 것도 매크로를 보시면 이 에디터 픽에 올라갔던 이 예식을 막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주저리 제가 써놨어요. 또 매크로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0.2% 높게 나왔죠. 그런데 시장이 받아들인 건 빅숏이에요. 빅숏. 나스닥이 역대급으로 아마 코로나 패닉스 이후 가장 큰 낙폭일 겁니다. 코로나 패닉스 이후. 즉 시장에선 대악재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건데 아니 소비자 물가지수 딸랑 0.2% 높게 나온 게 왜 대악재야? 왜 대악재일까요? 왜냐? 연준에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이빠이 올렸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거의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죠. 양적 긴축까지 하면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건데 금리 인상 선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겁니다. 그런데도 물가를 잡지 못했다. 긴축, 심화, 금리 인상, 심화. 이 우려가 시장을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를 좀 봐야겠지만 거기서 뭐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숏배팅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방향을 전환할 뭔가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미체결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상방으로 바로 치고 나가기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갈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이 구간을 와장창 깨주면서 내려가겠죠. 와장창 깨주면서 다시 저항 테스트를 받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텐데 여기서 추세 리테스트 식으로 지지를 받던지 아니면 굉장히 깊은 하락이 나온다면 이게 제가 이전에 쐐기형으로 보고 이 구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까지 15K 그 아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체결의 방향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점점 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다시 늘어나고 상방으로 방향이 나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그 시점을 노려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의 가격 방어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방을 생각했을 땐 여기서 이더리움이 꺾이지 않고 그나마 시장을 방어를 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또 매크로적인 이런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저점을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나 그 외 알트코인들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 건데 혹시나 제가 바쁘거나 아니면 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영상을 못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트레이딩 뷰에는 업로드를 드릴 겁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라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 아래에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릴 거예요. 이때도 최저점에서 롱트라이 구간이라고 코멘트를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그리고 트레이딩뷰도 팔로우해 두시고 제가 업로드 드리는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드릴 아이디어 많이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늘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제가 신도 아닌데 어찌 위아래 방향을 다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이 댓글에 좀 재미난 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17K에서 잡는 롱이 롱인지 롱인지 기대됩니다. 이게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해시리본과 매크로 관점은 신박하네요. 누가 맞는지 봅시다. 제가 트레이딩이랑 맞고 틀리고가 아닌 틀리더라도 인정하고 새로운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트레이딩이란 그런 거예요. 위아래 방향을 사람이 다 맞춘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하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방 링크를 제 영상 설명 하단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방 입장하셔서 저희 코멘트 받아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 게시글을 보는데 이 해시리본 지표가 보여서 이게 생각이 났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영상을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저걸 보니까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생겼네요. 해시리본 지표를 추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이때 생겼어요. 이때 형성이 됐고 그 뒤로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은 채로 바이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게시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마침 저에게 해시리본 지표에 대해 생각나게 해준 그 게시글 아이디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해시레이트 수치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해시레이트란 그냥 간단하게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채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다. 그러면 채굴에 참여하는 그 정도가 채굴에 자원이 투입되는 정도? 그 정도가 역대 최고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리본 지표가 이 빨간 부분이 채굴자들이 항복을 했다. 이거는 손익분기가 박살이 나서 지금 채굴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채굴을 하지 않는 구간을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거고요. 해시리본 지표에서. 그리고 다시 이게 회복이 되면서 해시레이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채굴자들이 채굴에 나서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 시점을 리커버라고 하는데 다시 채굴에 나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채굴자들이 채굴에 나선다. 이 가격이면 자원을 투입해서 채굴을 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항복을 했는데 해시레이트 지표가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라는 건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채굴에 참여하는 자원이 너무 많다. 여기서 항복이 나온다는 게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게시글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게 해시리본 지표의 바이 시그널이 점등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롱베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바이 시그널이 점등되었지만 해시레이트는 여전히 역대 최고치 수준이며 채굴 참여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채굴자들의 캐피큘레이션, 항복이 나오고 리커버로 이어지며 회복으로 이어지며 바이 시그널 이 점등되었지만 해시레이트이 높은 수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뢰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 채굴 참여자는 많고 진짜 항복은 나오지 않았을 거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표를 맹신하며 상방 베팅 위주의 트레이딩보다는 매크로적 관점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참고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그에 맞춰 트레이딩을 하는 게 더욱 좋을 거다라고 이 게시글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도 이거는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도 있는데 안 보여요. 여기 있습니다. 786, 8869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에 말씀드린 매크로의 변화가 없다면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하락 추세 속에서의 반등 정도로 판단하는 게 트레이딩에 있어서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사실상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지만 저항대 두들겨 맞았고요. 또 저항 구간을 작도해 놓은 차트가 있을 텐데 여기 저항대를 두들겨 맞았죠. 두들겨 맞았고 이 강세 패턴이 나온 것도 이거 하모닉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 그닥 설명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하모닉 패턴 중에서 샤크 패턴이 나왔습니다. 샤크 패턴은 패턴 완성 이후 반등 그리고 기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에요. 이거 다 설명드리면 진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가 더 강하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시레이트 바이 시그널이 점등되었다고 해서 너무 롱 베팅, 막연한 현물 존버, 롱 이렇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제가 아이디어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항상 보수적으로 매크로적 변화가 없다면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부터 미체결, 해시레이트, 해시리본 그리고 간단한 차트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꼭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 통해서도 이렇게 아이디어 올려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멘트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트레이딩뷰 팔로우 그리고 로켓 좋아요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